안 돼. 아, 비켜 좀. 아우, 정말 진짜. 얘는 왜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야? 그래요. 젊은 친구들이 우린 다 늙어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인데, 그치? 야, 원래 오는 데 순서 있지 가는 데는 순서 없는 거야, 알지? 모르는 거야. 니네 먼저 갈지도 몰라, 나보다. 모르는 거지. 아, 그 다음에 오늘 신갈 없거든? 그래서 2교시에 남아서 질문할 거 있으면 해도 되고, 3교시는 원래 없으니까 해도 되고, 월수금도 아마 다음 주부터 정시반 끝났거든? 고3 정시 끝났으니까 월수금 3교시에 오셔도 됩니다. 있지? 절대 안 올 걸 알지만 그래도 질문할 거 있으면 오셔도 되고, 21번부터 한번 해결을 해볼 텐데, 이게 파트 1만큼 어렵진 않거든. 근데 그렇다고 파트 2처럼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될 수도 있다. 이거 왜 안 넘어가지? 됐어요. 해보자. 거울유런이란 말이 나왔는데 저게 요즘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오는 소재거든. 거울유런이 뭐한 놈이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봐. 근데 다른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마치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어떤 뉴런이 작동을 하는 거야. 그걸 거울뉴런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울뉴런의 기능이 크게 imitation, 모방 이런 게 있고, empathy, 공감 이런 게 있고, social bonding, 사회적으로 어떤 본딩 효과를 체결해주는 이런 역할들이 있어요. 결국 간단히 얘기하면 공감의 본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다른 사람이 나랑 똑같은 행동을 할 때 내가 뭔가 느끼는 게 있어야 이게 공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거울뉴런은 공감의 하드웨어다. 즉 거울뉴런이 공감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And so, 그래서 What would make more sense? 자, 무엇이 더 말이 될 것이냐? 이거는 간접 의문이 아니고 직접 의문문입니다. 물음표로 끝났잖아. 대놓고 물어보는 거야. 너 어제 뭐 먹었니? 처럼 그냥 대놓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의문사 What would make more sense? 자, 뭐가 더 말이 될 것이냐? 뭐보다? To look and see. look이랑 see는 같은 말이죠. 이 정도는 알지 우리? look이랑 see는 같은 말이다. 자, 보는 것보다 뭐가 더 말이 될 것이냐? 뭘 봐? Which animals? 어떤 동물들이 possess these cells? 이러한 세포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는 것보다 뭐가 더 말이 될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는 거는 어떤 동물들이 이 세포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것보다 더 말이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게 이해가 되나? 무슨 말인지? 이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 다시 말하면 이게 제일 중요해. 성적을 올리기 위해 공부하는 것 말고 공부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겠어?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걸 해석하면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이지. 똑같은 말이다 이거는. 자, 그리고 possess these cells, 이런 세포들을 가졌다. 이거 뉴런을 가졌다. 공감 뉴런, 미러 뉴런을 가졌다라는 것과 동일한 해석이겠고요. 여기 위치는 의문사인데 이게 의문 형용사입니다. 왜냐면 이 친구가 지금 animals를 이렇게 수식하고 있거든. 어떤 동물들이 possess these cells. 이렇게 의문 형용사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this is exactly where modern research now stands. 자, 그리고 이것은 이 질문을 얘기하는 거겠지? 자, 이게 정확하게 무엇이냐? Where modern research now stands. 현재 연구가 있는 지점이다. 즉, 현재 연구가 다른 동물들이 뉴런을 가지고 있냐 없냐를 연구하는데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쓰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this is 나온 다음에 부사 형태로 문장 끝내는 게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했죠. 예를 들면 I am here 이런 문장 있잖아. 원칙적으로는 형용사나 명사가 와야 되지만 부사가 와서 문장 끝낼 수도 있다. 자, 이것이 바로 어떤 장소냐? 이거 의문부사 modern research, 현대 연구가 있는 곳이다. 즉, 현대 연구는 다른 동물들이 인간과 동일한 저 미러 뉴런, 거울 뉴런이라는 걸 가졌냐 안 가졌냐를 가지고 열심히 판단하고 있다. 이게 현재 연구의 특징이다. 자, 그 다음에 all researchers know so far is, 여기 all이 주어고요. 그 다음에 researchers know so far 부분이 이렇게 관계사절로 묶인단 말이야. 여기 지금 know의 목적어가 비어있는 거지.
여기 대시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연구자들이 아는 것은 is that 이하이다. 유인원이 이러한 거울 유런을 가졌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면 봐봐. 동물이 유인원 말고도 많지? 그 중에 확실하게 과학자들이 거울 유런이 있다라고 아는 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유인원밖에 없는 거야. 나머지 동물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해석이 여기서 나오게 되죠. 옆 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문제 보세요. Current research shows that only apes are confirmed to have mirror neurons. 유인원만이 확실하게 거울 유런을 가진다는 것을 현재 연구가 보여준다. 이거 그럼 맞는 얘기지. 나머지 동물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인원만큼은 그러나 확실하게 거울 유런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야. 어떻게 했겠어요, 이거? 거울 유런? 그 뚜껑을 까가지고 칼로 쑤셔보면 보이나? 뉴런이 이렇게 써있나? 저는 거울 뉴런이에요 이렇게 써있나? 아니잖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머리에다 MRI 스캐너 뒤집어 씌워놓고 얘가 하는 행동이랑 똑같은 행동을 제가 하도록 만들어 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제가 그 행동을 했을 때 머리에 특정 영역의 뉴런이 발현이 되면 그게 MRI로 관찰이 되면 얘는 거울 뉴런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인원에 대해서는 이 실험이 이미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인원은 확실하게 과학자들이 거울 뉴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밝혀졌어. 자, we still need to test to see. 자, 우린 여전히 실험해야 된다. 보기 위해서 뭘 보죠? Which other species are like us in this respect? 자, 우리는 여전히 뭘 봐야 되냐면 또 다른 어떤 동물들이 우리와 동일한지를 봐야 돼.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 여기 이러한 관점에서라는 말은 거울 뉴런이 있다는 관점에서라고 해석되겠죠.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지? 이거 거울 뉴런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또는 거울 뉴런을 뭐 보유한다 뭐 이렇게 써도 되겠고 같은 말이죠. 거울 뉴런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어떤 동물, 어떤 종들이 우리와 동일한지를 여전히 검증해야 된다. 유인원은 MRI 뒤집어 씌워서 검증을 했다. 나머지는 아직 검증을 못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which, 이 친구도 의문 형용사야. 얘도 which, 다른 어떠한 종들이 이렇게 수식하고 있죠. 여기까지 내용은 문제없지. 유인원은 있는 걸로 확정, 다른 동물들은 일단 아직 모르겠어. 확정을 못했어. 자, 과학자들은 종종 공개적으로 추측한다. 뭐라고 추측하죠? We can probably expect surprises here too. 우리가 여기에서 놀라움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한다. 놀라움을 기대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서? 사실은 다른 동물들도 거울 뉴런을 가지고 있어라는 사실을 아마 곧 밝힐 수 있을 걸이라고 추측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워딩을 잘 보시면 speculate지. 아까 유인원 관련해서 무슨 단어 썼어? know였죠. 차이가 뭐야? know는 아는 거야. 사실인 거야, 이거는. 유인원이 거울 뉴런을 가진다는 거는 과학적인 사실로서 이미 인정이 된 거고, 다른 동물들도 거울 뉴런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거는 아직 추측의 대상인 겁니다. 아직 MRI를 씌워서 확인해보지 못해서. 아니, 그러면 뱀 머리에다 MRI 씌워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 아직 안 되잖아. 그치? 뒤에 뭐 금붕어 얘기가 나오는데 금붕어 머리에다가 MRI 기계 뒤집어 씌운 다음에 뭐 확인해 볼 거야? 이게 되겠어? 아직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과 비슷한 형태인 동물인 유인원만 지금 확인을 한 거고, 뭐 뱀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뭐 사자한테 그거 씌우다 물리면 어떡해? 이런 친구들은 아직 확인을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They assume that all animals that live in herds or large groups possess similar brain mechanisms. 자, 그들은 뭐라고, 다시 한번 추정한다란 말이 나왔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실하지는 않은 거야. 자, 그들은 뭐라고 추정하냐면 모든 동물들이 that live in herds or large groups, 거대한 그룹이나 떼를 지어 사는 모든 동물들이 보유한다. 무엇을? 유사한 뇌 구조를. 갑자기 유사한 뇌 구조란 말이 튀어나온 이유는 이 글의 주제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겠죠. 거울 뉴런이었잖아. 거울 뉴런을 보유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렇죠? 거울 뉴런을 보유한다고 어떻게 했다고? assume, 추정했다고.
과학자들은 집합을 이루어 사는 모든 동물들이 거울 뉴런을 가진다고 추정을 한다. 알지는 못한다. 아직 사실은 아니다. 하지만 추정을 한다. 여기까지 내용 괜찮아요? 요 윗부분 문장은 얘랑 똑같은 말이지. 그렇지? 기대할 수 있을 거다. 자, 그 다음에 이 다음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only if 조건을 뒤집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써보자. only if 공감이 가능한 경우에만 사회적 기능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사회적 기능이 있다는 건 다시 말하면 집합 생활을 한다는 얘기겠죠. 이거 잘 들어봐야 돼. 잘 따라와야 돼. 놓치면 이제 이거 이해 못한다. 이게 집합 생활을 한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어야 사회적 기능, 즉 집합 생활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하는 건 문제가 없잖아. 자, 근데 여기서 대부분의 동물들이 집합 생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적어도 여기서 얘기하는 집합 생활을 하는 모든 동물들이라고 특정된 이 주어에 들어간 애들은 이미 집합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이미 얘네는 이거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공감이 필요하다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 역으로 추정해서 얘네 집합생활 멀쩡히 하는 꼴을 보니까 공감을 할 수 있음에 틀림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Only if A then B인데 B가 지금 성취가 된 거야. 그러면 A는 자동적으로 선결 조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감을 가능하게 하는 뉴런이 뭐였어? 이게 거울 뉴런이었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추정이 나온다? 집합 생활을 하는 놈들은 거울 뉴런이 있다라는 추정이 나오겠죠. 이게 저 뒤에 문장 내용입니다. 괜찮지? 이 정도 우리 할 수 있지? 아주 간단한 명제다. 자, 그럼 해석해 볼게요. 왜냐면 사회적 이 집단은 기능하기 때문이다. Only if 어떤 경우에만 개별 개체가 can see things 사물과 사건을 볼 수 있을 때만 어디로부터? 관점으로부터 다른 동물들의. 그 다음에 can feel 느낄 수 있을 때만 무엇을? What they're feeling 다른 애들이 느끼는 것을. 한마디로 공감이잖아 이거. 그렇지? 다른 이의 시선에서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고 다른 개체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게 우리 유식한 말로 이걸 공감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공감이 있어야만 사회적인 기능이 있다. Only if 공감이 존재할 때만 사회적 기능이 인정된다. 라는 걸 전제로 하면 이미 사회적 기능을 잘 가지고 있는, 즉 집합 생활을 하고 있는 애들은 공감이 가능함에 틀림없다. 그리고 공감을 가능케 하는 건 거울 뉴런이었으니까 집합 생활을 하고 있는 애들은 거울 뉴런이 아마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논리적으로는 증명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왜 필자는 계속해서 speculate, assume 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MRI 아직 뒤집어 씌워보진 않았잖아. 진짜 확인해보진 못했잖아. 그치? 유인원처럼 진짜로 기계로 스캔해가지고 뇌를 스캔 떠본 적은 아직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거봐 여기 있잖아 이렇게는 못한다는 거야. 하지만 간접적인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거울 뉴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단 추정하는 데까지는 무리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어려우니까. 그들은 뭐라고 추정하냐면 모든 동물들, 집합 생활을 하는 모든 동물들이 유사한 두뇌 구조를 가졌다고 추정을 한다. 왜냐면 사회적 기능은 언제만 가능해? 개개인의 개체가 다른 이의 관점으로부터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고 다른 이들이 느끼는 걸 똑같이 느낄 수 있을 때만 사회적 집합이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거 하면 이해가 되시죠?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지? 괜찮죠, 이거? 자, 다음 문장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약간 좀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갑자기 우리를 향해 지느러미를 흔들고 있는 금붕어를 볼 수 있대. 그러니까 아마 필자는, 야, 금붕어도 거울 뉴런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 근데 잘 보시면,
이거를 처음 학생들이 읽으면 이렇게 읽는다? 내가 아마 9평 때 이렇게 읽었을 거야. 금붕어가 지느러미를 흔드는 게 서로에게 시그널을 보내는 걸 수도 있다. 따라서 이게 서로 간의 소통이 가능하다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읽힐 수가 있는데 잘 보시면 누구한테 지느러미 흔든다 그랬어? 나한테 흔든다 그랬어. 내가 금붕어는 아니잖아. 그치? 금붕어가 나한테 지느러미를 흔든대. 그럼 이거는 거울 뉴런의 발현은 아니에요. 이거 단순히 무슨 말이냐면 동의한다는 얘기야. 고개를 끄덕끄덕인다. 이런 말로 쓰인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내가 지금 현존하는 모든 영어 AI 모델에 이걸 다 넣어봤거든? 다 넣어보고 다 물어봤거든? 근데 모두가 동일하게 얘기했어. 이거는 그냥 금붕어가 맞아 나 거울 뉴런 있어 라는 말에 동의한다는 시적 표현이다 라고 봐야 되고 이 자체로 어떤 뉴런의 발현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왜? 우리한테 끄덕끄덕 하고 있으니까. 그치? 자, 이거 단순히 지느러미를 흔든다라는 게 고개를 끄덕인다랑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21번이었잖아. 21번 어떤 유형인지 알고 있죠? 밑줄 그어놓고 이거 무슨 뜻이야 물어보는 함축 의미 추론이지 그 밑줄이 여기 있었어. 마지막 부분에. 필자는 이 마지막 문장이 무슨 뜻인지를 문제로 출제해서 정확히 정답을 밝힌 바가 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다. As an animal that travels around in a tightly knit group. 자, 어떤 동물로서 긴밀하게 결속된 무리를 지어 다니는 동물로서 It's on board with this idea. 이러한 생각에 동의한다. 또는 적어도 swimming alongside the boat. 그 배 주변에서 헤엄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습니다. 왜? 필자가 이걸 밝혔거든. 함축의 의미에서 얘는 무슨 뜻이냐면 거울 뉴런이 있다라는 의미로 필자가 해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아시겠죠? 이게 금붕어가 진짜 그 배 옆에서 헤엄치고 있다라는 뜻이 아닌 거야. 배한테 자기의 뭐 어떤 공감 능력을 보여주고 너도 비슷하게 여기 물에 사는 거야. 이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얘는 그냥 거울 뉴런이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이 with this idea 있죠? 이 this idea가 거울 뉴런 존재한다라는 말이에요. 금붕어는 어디에 동의한다? 지가 거울 뉴런을 가졌다는 생각에 동의를 한다. 또는 그 배 주변에서 수용하고 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겠어? 적어도 뭐 대충 비슷한 거긴 하다. 뭐 정확하게 거울 뉴런인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비슷한 기능을 하는 그런 뇌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라고 필자가 이 마지막 문장의 의미를 밝혔어요, 이미. 그럼 이제 그 윗문장이 고개를 끄덕인다, 동의한다로 밖에 해석이 안 되겠지. 여기서 더 엄밀하게 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 필자가 이미 의미를 밝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글의 요지는 거울 뉴런이 공감을 가능하게 한다. 그치? 근데 인간과 유인원들은 이미 거울 뉴런을 가지고 있다는 게 실험 결과로 증명이 됐어. MRI 기계를 뒤집어 씌우고 행동을 시켜보니까 실제로 거울 뉴런이 있었어요. 실제로 발견이 됐다. 다른 집합을 이루어 사는 동물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과학기술의 부재로 실제로 기계를 씌워보진 못했지만 이런 논증을 해보니까 공감 능력이 있어야만 사회적 기능을 할 수 있다. 근데 얘는 이미 사회적 기능으로 집합 생활을 잘 하고 있어. 그럼 뒤집어서 공감 능력이 있음에 틀림없다. 다시 말하면 거울 뉴런을 가졌음에 틀림없다라는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는 있다. 여기까지가 다른 동물에 대해 아는 바다. 마지막 부분에는 금붕어도 마찬가지다. 금붕어도 무리 생활을 하니까 아마도 거울 뉴런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이거는? 자, 그럼 다음 걸로 한번 가봅시다. 29번. 29번은 얘는 뭐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고 자, 일단 보시면 29번 보자. 달력 문화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들어가 보죠. All human cultures. 자, 모든 인간의 문화들은 표시한다. The passing of time. 시간의 흐름을 표시한다. 뭐로? By the differences. 차이로 표시한다. 근데 어떤 차이냐? They observe 하고 해서 여기 지금 목적어 비어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의 명사절. 그들이 관찰하는 차이로 시간을 표시한다.
그들 주변에서. 이거는 무슨 말인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 지금 달력, 양력에 기반해, 음력에 기반해? 양력이죠. 생일 음력으로 세는 사람 있나 여기? 없지. 생일 음력으로 세는 거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도 그렇게 안 세요. 우리 부모님 71년, 72년생이시거든? 그 양반들도 양력을 썼어. 그러니까 한 40년대생쯤 돼야 이제 음력을 쓰는 거야. 양력의 양이 무슨 말일 것 같아, 양? 양력의 양, 그게 무슨 양일까? 그 태양이란 뜻이야, 그게. 음력은 달이란 뜻이에요. 몰랐어도 괜찮아. 그러면 시간의 흐름을 태양의 주기를 이용해서 측정한 걸 뭐라 그런다? 양력 주기라고 하는 거고, 달의 이동 주기를 이용해서 측정한 걸 음력 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밖에 없나? 역사적으로 시간을 쟀던 방법이 이거 두 개밖에 없어. 장영실 아저씨가 뭐 만들었어? 아, 그 양반이 해시계 만들었나? 야, 물시계 만든 놈이 누구지? 아니, 분이 누구지? 아, 그것도 장영실이야? 그래, 장영실 아저씨가 물시계 만들었잖아. 물시계는 이 물탱크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얘가 빌 때까지의 시간을 뭐 예를 들어 하루라고 가정을 해버린 거예요. 시간의 흐름을 뭘로 측정한 거야? 물의 흐름으로 측정한 거지.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은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태양의 주기를 가지고 시간의 흐름을 측정하는 게 정배가 됐지, 이제는. 그치? 하지만 과거에는 달의 주기를 이용해서 측정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물의 흐름을, 이 물이 물탱크가 빌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해서 그걸로 시간을 나눈 사람들도 있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장 다시 보시면요. 모든 문화권은 시간의 흐름을 표시한다. 차이를 가지고 그들이 관찰하는 해, 달, 물이라는 이런 자연 요소들로 시간을 측정한다. Our choice of which differences mark. 자, 우리의 선택은 어디에 대한 어떠한 차이점을 표시할지에 대한 우리의 선택은, 자, 그럼 이거 무슨 말이겠어요?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쓸지는 이런 말이겠지. 해를 쓸지, 달을 쓸지, 물을 쓸지 이거 있잖아. 그치? 어떤 방법을 쓸지는 depends 어디 달렸다. 첫 번째, what we can observe.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에 달렸다. 두 번째, secondly, on what is important in our lives.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달려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옆에다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 첫 번째 밑줄, 유식하게 표현하면 관찰 가능성이지. 두 번째 밑줄, 유식하게 표현하면 관찰 필요성이죠. 이 두 개의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자, 관찰 가능성. 그리고 관찰 필요성. 이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태양이랑 달을 쓴다 그랬잖아. 태양을 관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태양을 관찰해서 내가 얻을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판단해서 태양을 쓸지 달을 쓸지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달을 관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달을 관찰한 게 유용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둘 중에 어떤 시스템을 쓰자라는 확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다음 문장을 실제로 보시면 How we mark the differences. 자, 우리가 이 차이를 어떻게 표시하는지는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표시하는 게 달력이잖아. 쉽게 말하면 달력이 어떻게 생겼는지는이에요. 지금 현대 365일짜리 달력은 양력을 기준으로 했지? 음력으로 하면 완전 날짜가 달라지잖아. 그치? 양력을 기준으로 한 거야. 우리가 어떻게 이 차이를 표현하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달력을 만드는지. 자, 우리가 달력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depends on 어디에 달려있다? The connections. 연결고리에 달려있다. 어떤 연결이죠? We make, 목적어 자리 비어있고 관계대명사절. 우리가 만드는 연결고리에 달려있다. 뭐 사이에? Those two things. 그 두 개 사이에. 그 두 개가 이거지. 관찰 가능성과 관찰 필요성. 이 두 개 사이에서 뭐가 더 중요한지, 관찰 필요성이 얼마나 되고, 그걸 관찰해서 실제로 우리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걸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어떤 문학권에는 양력 캘린더가 쓰인 거고 어떤 문학권에서는 음력 캘린더가 쓰인 겁니다. 걔네들이 선택을 그냥 멋대로 한 게 아니고 뭘 관찰할 수 있고 그 관찰에 따른 실익이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이 선택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음 장 보면 In the agricultural society of pre-modern Europe 전근대 유럽의 농경사회에는 농경사회는 태양을 관찰할 필요성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매우 높지 않겠어? 태양의 주기에 따라 언제 씨를 심고 언제 수확을 해야 되는지가 결정되잖아. 그렇지?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얘네한테는. 즉, 농경사회는 전근대 유럽 즉, 농경사회에서는 뭐 이거를 태양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태양이야. 태양의 관찰 필요성이 어떻다? 높다라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 물론 이 얘기가 글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농경사회에서 태양을 관찰할 필요성이 크다라고 필자가 대놓고 얘기한 적은 없어. 근데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농경사회는 당연히 태양의 관찰 필요성이 높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건 추정한 거다. 자, 반면에 이건 그냥 직접 나와 있다. Where higher latitude. 자, 높은 고도가, 이거 관계부사절이죠. 자, 높은 고도가 만든다. 계절을 쉽게 관찰할 수 있게. 즉, 태양의 주기 변화를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사회라는 겁니다. 관찰 가능성이 높았다는 건 그냥 대놓고 필자가 밝히고 있죠. 이게 이거잖아. 계절의 변화를 쉽게 관찰할 수 있다? 태양이 짧아졌는지 길어졌는지를 쉽게 관찰할 수 있다고. 그냥 하늘만 봐도 태양이 긴지 짧은지 금방 알 수 있는 거잖아, 이거는. 관찰 가능성이 높았고요. 관찰 필요성도 높았어. 아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자,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It was natural, 가주어, 진주어, to monitor. 자, 검토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무엇을? Solar cycle. 그래서 얘는 뭘 썼다? 양력 달력을 썼다는 겁니다. 얘네는 그래서 양력을 사용했더라. 지금 이 글에서 비어있는 부분이 뭔지 알겠죠? 필자는 전근대 유럽 농경사회에서 관찰 가능성이 높다는 거 분명히 밝혔어. 시즈널 체인지를 관찰하기 쉽다라고 얘기했다고. 반면에 관찰 필요성이 높다는 건 우리가 주어진 문장으로부터 추론한 내용입니다. 농경사회니까 필요했겠지. 이걸 왜 추론했는지 다음 문장 보시면 안다, 이제. 다음 문장. 반면에 Among the largely nomadic peoples of Arabia. 이거 아라비아의 유목민들이거든, 유목민. 아라비아고요. 유목민들은 농사를 졌어요, 안 졌어요? 이거 채집 수렵인이지, 쉽게 말하면. 그치? 얘네 농사 안 졌단 말이야. 자, 얘네들에게는 for whom, 이 사람들에게 계절의 변화가 were 어땠어? less significant, 덜 중요했대. 왜 덜 중요한지 생각을 해보시면요. 얘네 사막에 살고 있잖아. 사막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어차피 해의 길이가 똑같아요. 그렇지? 어차피 해의 길이가 거의 20시간이야, 거기는. 아니, 적도에 있을 거 아니야, 사막이. 이거 당연한 얘기죠? 얘네는 관찰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태양을 관찰해봤자 지금이 여름인지 겨울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차피 날씨도 똑같고. 그럼 뭐야, 이거? 관찰 필요성이 없었다는 거지, 얘는. 유목민들에게는 태양을 관찰할 필요성이 적었대. 자, 그 다음에 관찰 가능성이 적었다는 얘기가 여기 직접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우리가 방금 전근대 유럽에서 이 부분을 추정했잖아? 이 부분 우리가 이번엔 이걸 추정해야 돼, 여기를. 자, 추정이 되는지 보자. 사막 사람들이 이동을 할 때 낮에 돌아다녔을 것 같아? 밤에 돌아다녔을 것 같아? 밤에 돌아다녔겠죠. 낮에 덥단 말이야, 사막은. 그렇지? 애초에 이 사람들의 주된 이동 시간이 저녁이었어요. 해가 질 법한 시점에 얘네가 보통 돌아다녔다? 그럼 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차라리 달을 관찰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서 얘네들은 음력을 쓴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전근대 유럽은
태양이 잘 보일 뿐만 아니라 태양을 관찰해서 농업 주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태양을 근거한 사이클을 만든 거고, 유목민들은 일단 관찰할 필요가 없어. 해봤자 그냥 내내 여름이야. 어차피 거긴 겨울이라는 게 없어. 거긴 그치? 어차피 주기도 똑같고, 그 다음에 관찰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아. 이해가 되시죠? 얘는 차라리 달을 관찰하는 게 훨씬 쉬웠단 말이지. 따라서 이 친구들은 음력을 쓴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문장은 뭘 보여줬냐? 두 개의 굉장히 다른 집단의 사람들이, 한 집단은 태양을 근거로 시간을 나눠왔고 한 집단은 달의 주기를 근거로 시간을 나눠왔는데, 그 이유가 관찰 가능성과 관찰 필요성 사이의 콜라보였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여기까지 내용 괜찮죠? 머릿속에 들어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법만 하나 조금 보고 갈 건데, 직접 문장에 보면 콤마 where 요거 관계 부사라고 했죠? 계속적 용법의 관계 부사절이고, for whom 요거는 관계 대명사인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거든. 그리고 이미 알 법한 내용인데, 그 주격이랑 목적격 모두 우리가 who를 쓸 수 있다. 여기까지는 들어본 내용이죠. 근데 이게 목적격인 경우에는 whom을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 원래는 who를 써도 대부분의 경우에 who를 써도 되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반드시 whom을 써야 되는 구조가 있어요. 그게 전치사랑 결합했을 때야. for who란 형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붙어있으면 이건 무조건 for 플러스 whom의 형태로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는 who가 들어가면 틀립니다. 이거는 그냥 세부적인 문제고, 어법 같은 건 우리가 시험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거니까 일단 내용을 끝까지 이해하는 걸 먼저 우선시 해보자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계절 변화가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어차피 삶은 똑같아. 여름이든 겨울이든 똑같이 그냥 더워 죽겠는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여름인지 겨울인지 가을인지 봄인지를 판단하는 건 이 사람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관찰 필요성이 없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아마 관찰 가능성도 현저히 낮았을 거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러므로 이 사람들에게 음력이 lunar calendar was a more sensible choice. 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문장은 그런 것이 did not make 가목적어 it inevitable 필연적으로 만들지는 않았다. that 이하를 이중부정이네요. that 이하를 필연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 that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슬람 갑자기 이슬람? 이슬람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에 대응을 할 텐데, 이슬람이 전근대 유럽 농경 사회겠어요? 아라비아 유목민 사회겠어요? 굳이 하나 대응을 해보자면 안 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거 해보자. 로마 기독교, 로마 카톨릭. 로마 어디 있어? 이 정도 알아야지. 로마 뭐의 수도죠? 야, 양반들아, 유럽에 있잖아. 유럽, 그치? 얘가 유럽이야. 얘가 로맨 크리스티애니티고요. 얘가 이슬람이에요. 이렇게 대응시킬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었지? 얘기를 안 한 거지 그냥. 그치? 로마가 유럽에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죠? 이제 알면 돼. 가보자. 자, 아니야. 이미 알았어요. 난 알았을 거라고 믿어. 자, 이게 로마 기독교야. 자, 반면에 아라비아 유목, 이 사람들이 누구다? 이 사람들이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테러 벌인 양반들이 사막에 있잖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다 사막에서 막 맨날 총질하고 막 사람 참수하고 이질을 하는 거잖아. 지금도 이슬람 사막에 있다고. 이 얘기야. 자, 그럼 하나씩 대응을 시켜볼게요. 이슬람, 얘네가 누구라고? 저 노란색이에요. 음력 쓴 애들. 그렇지? 얘네가 음력이야. 자, 얘네가 음력 달력을 썼어. 그 다음에 얘네가 뭐라고? 얘네가 유럽이라고. 양력. 이렇게 쓰는 게 필연적이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야. 코란에, 이슬람 코란에 이런 게 적혀 있진 않아. 야, 니네 만약에 음력 안 쓰잖아? 너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코란에 이렇게 써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경에
얘네가 성경책을 쓸 거 아니야? 성경책에 야 니네 만약에 양력 안 쓰잖아? 내가 지금 그 노아의 방주 한 번 더 띄운다? 홍수 한 번 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필연적인 건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합리적으로 가능성과 필요성의 측면에서 분석했을 때 이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리했다라는 말이지 각 종교 경전에 이런 말이 나와 있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됐죠? 그럼 이게 왜 not inevitable 이란 표현이 나온지 알겠지?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게 어떤 종교적인 원리는 아니다. 이슬람 계열의 국가들이 음력을 사용하고 로마 기독교 계열의 국가들이 양력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자 그러나 but political and religious decision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결정들은 만들어졌다. 어디로부터? 선택지로부터. 어떤 선택지? 지리와 생활 방식에 의해 제약된 선택지로부터 만들어졌다. 지리와 생활 방식에 의해 제약됐대. 지리에 의해 제약된 거지. 그렇지? 지리에 의해서 얘는 유럽이 고지되기 때문에 잘 보인 거잖아. 지리에 의해 제약된 선택지죠. 그 다음에 얘네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태양을 관찰할 필요성이 큰 거잖아. 삶의 방식이 양력을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준 거지 사실상.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의해서 제약이 된 것뿐이지 이게 무슨 윤리적인 규범이나 종교적인 규범으로 사람들이 따랐던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반면에 이슬람도 생각해 보시면 사막에 있으니까 일단 해가 잘 보이는 걸 넘어서 너무 쓸데없이 잘 보여. 항상 떠 있잖아, 해가. 그렇지? 관찰 가능성이 없는 거야. 이거는 이 사람들의 지리에 의해서 제한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낮에 그렇게 돌아다니기가 좀 쉽지 않았어. 밤에 주로 이동을 했단 말이야. 밤에 주로 이동을 하다 보니 그 유목 생활이 달을 관찰하는 걸 훨씬 쉽게 만들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그 사람들의 지리적 위치에 의해서 제약된 선택에 의해서 선택을 한 거지. 코란이나 성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니네 내가 물난리 한 번 더 쳐버린다 이렇게 나와 있진 않다. 괜찮죠?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달력 문화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라고 돼 있잖아. 결국 어떤 문화권이 어떤 식으로 달력을 만들고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계산하고 표시했는지는 지리적 요건과 생활 방식의 차이에 의해서 구현된 것이다 라는 게 그의 결론입니다. 이거 표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지?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32번을 딱 해봅시다. 잠깐 쉬어갈까 했는데 그거보다 그냥 빨리 끝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빨리 끝내고 쉬는 과제할 시간을 드리는 게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더 나을 것 같으니까 해보자. 32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근데 얘는 앞에 2개 문장이랑 뒤에 4개 문장 사이에 연결고리가 빠져 있거든. 그 연결고리를 채워야만 글이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형이 채워주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좀 잘 들어보라고. 이거 지워도 되죠? 다 썼지? 좋아. 자, 한번 봐보시면 이거는 시장 메커니즘과 지식의 드러남. 일단 제목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전혀 추정이 안 되고 있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자. A great strength of market mechanism. 시장 메커니즘의 큰 장점은 that 이하이다. There are incentives. 얘가 주어져 incentive가 있다는 것이다. 어떤 incentive? 개인들이 드러낼 자기의 지식을 행동을 통해서. 이거 이해되는 사람 한 명도 없지.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안 되도록 만들어진 문장이에요. 이거는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자기의 지식을 선택을 통해 드러내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 즉 이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게 빈칸 추론 문제였거든. 빈칸이 저 괄호 부분에 있었어요. 사실 되게 어려웠던 지문이거든, 실제 풀 때는. 자, 근데 안 어렵게 푸는 방법이 있지. 다음 문장 보세요. This stands in contrast. 자, 이것은 뭐에 대비된다라고 했죠? 다른 전략적 상황에 대비된대.
전략적 상황에서는 뭐 하는 것이 이득이다라는 말이 뒤에 나오겠지. 그거 그대로 뒤집어서 빈칸에 넣어버리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를 실제로 모의고사 풀 때는 1, 2번 문장 읽고 바로 풀 수 있었어. 난 그렇게 풀었거든. 그 당신은 그렇게 풀 수 있어. 자, 어떻게 했는지 봐봐. 대비해서 많은 전략적 상황에, 자, 이 다른 전략적 상황에서는요, 인위치가 나왔습니다. 인위치. 이 인위치는 where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선행사가 strategic situations거든. 상황을 우리가 where 관계부사로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인위치는 where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비가 되는 거냐. 전략적인 상황에 대비가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정치적인 협상 과정 같은. 자,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안에 뜯어보면 It is wise not to, 가주어 진주어죠. 자, 뭐 하는 것이 현명해? not to, 투부정사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뭘 해? 다른 사람이 알게 하는 거야. 무엇을? What one's true preferences, 누군가의 진짜 선호 또는 production capacities, 생산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게 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의문사잖아. 주어가 여기 있다. preferences or production capabilities. 선호나 생산 능력이 are 어떠한지 what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 간단히 얘기하면 정치적 협상이나 전략적 상황에서는 내가 아는 거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게 좋아, 안 알리는 게 좋아? 안 알리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 말이 in contrast 뒤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겠어? 알리는 게 좋다 라는 말이겠지. 그래서 답은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런 예시를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포커 쳐본 사람 있나? 포커 칠 때 내가 들고 있는 카드를 상대방이 아는 게 좋아, 모르는 게 좋아? 모르는 게 좋죠. 정확히는 내가 들고 있는 카드를 제가 잘못 아는 게 최고야. 이게 최고지, 그치?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카드를 마치 가진 것처럼 블러핑을 해서 제가 후퇴하게 만드는, 그게 포커의 유효 전략이거든. 어쨌든 내가 아는 거를 쟤한테 알리지 않는 게 일반적인 전략적 상황에선 이득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어디에 대한 동기부여, 즉 이득이 있다? 내가 아는 것을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는 데에 이득이 있다. 이게 무슨 이득인지 찾아봐야겠지, 이제.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요, 아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득이다. 요걸 옆에다 좀 적어보시고 이게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를 다음 문장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쟤 좀 깨워봐. 뒤통수. 여기까지 괜찮나? 시장에서는 내가 아는 걸 드러내는 게 이득이야. 다음 문장 봅시다. A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완전 경쟁 시장이 that clears on the spot. 바로바로 상품이 팔리는 이런 뜻이거든. 근데 이거는 사실 저게 애초에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완전 경쟁 시장에 뭐 한대냐면 펜을 만드는 회사가 여러 개가 있다. 근데 여러 개 회사에서 나오는 펜이 똑같이 생겼고 성능도 똑같고 품질도 똑같고 가격도 다 똑같아. 차별점이 전혀 없는 재화들이 경쟁하는 게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러면 A, B, C, D 회사에서 똑같은 상품을 만들다고 쳤을 때 그냥 만든 순서대로 팔리겠지. 재고가 쌓이거나 인기가 많거나 이런 거 없겠죠. 가상의 상황인 거야, 이게. 자, 그러니까 이건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애초에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 중에 하나야, 이거는. 이거 됐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leaves no room for, 여지가 없다. 그러한 전략. 그러한 전략이 뭐였어요? 뭔가 내가 아는 걸 숨기는 거 있잖아.
숨길 전략을 취할 여유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괜찮나? 괜찮아? 요 전략이 이거야. strategic situation 이런 거. 이러한 전략을 취할 여지가 없다. 자, if prices are not sticky. 여기서 이제 가격이 고착되어 있지 않다면이란 말이 나왔는데 최근에 국어에서 아마 가격 경직성에 대한 지문을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잘못된 내용인 게 애초에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 중에 하나가 가격 경직성이 없음이야.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데 그냥 다시 말하면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 얘랑 똑같은 거야. 그냥.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런 말로 쓰인 겁니다. 이 글에서. 가격 경직성은 뭐 이미 공부를 해서 아는 친구들이 많겠지만 물가가 올라서 식당에서 가격을 올려받아야 된다. 원래 1,000원씩 올려야 돼. 근데 1,000원씩 올리는 메뉴판 업데이트 비용이 있잖아. 이것 때문에 안 하게 되는 현상. 이걸 가격 경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실제로는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고 그냥 남아있는 거거든. 가격 경직성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많은 모델들이 추정하듯이 individual, 개인들은 adapt, 적응한다. 그들의 행동을 즉각적으로. 가격 경직성이 없으면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자기의 행동을 즉각적으로 수정을 하는 거야. 식당 주인 입장에서 1,000원을 올려야겠다라고 하는데 메뉴판 업데이트 비용이 0이야. 소프트웨어로 하기 때문에 그 T오더 이런 걸 쓰기 때문에 메뉴판 업데이트 비용이 0인 거야. 그럼 바로 올리겠지. 이게 가격 경직성이 없는 사례입니다. 반면에 종이 메뉴판을 예쁘게 만들어서 공장에서 갖고 와서 갖다 줘야 되는 경우에는 가격 경직성이 있는 거겠지. 그거는. 가격 경직성이 없다면, 즉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그들의 행동을 즉각적으로 수정한다. Whenever, 요거 언제든지 뭐뭐 할 때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뭐 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수정하시냐? 그들의 선호 또는 상황이 바뀔 때마다 즉각적으로 수정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연 전략 같은 거를 쓸 여지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소비자들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은 상품이 있잖아? 다시는 그거 안 사죠? 바로 구매를 중단합니다. 생산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 상품 잘 안 팔려. 그럼 그거 어떻게 해? 즉각적으로 생산을 중단해야 되지 일단.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넘어가도 되죠? 자, they stop buying items that do not satisfy their needs. 자, 그들은 구매하지 않는다. They stop buying. 구매를 멈춘다. 어떤 아이템들을 that do not satisfy their needs. 그들의 필요성을 충족하지 않는 상품들에 대한 구매를 즉각 멈춘다. 넷플릭스를 결제해서 보고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어. 어떻게? 바로 회원권 끊죠?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은 stop selling, 판매를 그만둔다. 어떤 아이템들 that do not provide them with optimal gains. 그들에게 최적화된 이득을 가져오지 않는 상품의 생산을 즉각적으로 그만둔다. 판매자 입장에서 내가 뭐 비누 같은 걸 하나 새로 만들었어. 근데 이거 팔면 팔수록 손해야. 즉각적으로 생산을 중단하겠지.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 maybe switching to, 이거 분사구문입니다. 이 day가 의미상 좋아요. 바꾸면서 생산으로 다른 상품들에. 비누를 만들었는데 이게 팔 때마다 손해야. 그러면 지금 사놓은 원료 가지고 딴 거 만들면 되잖아. 버터는 안 되겠구나. 하여튼 뭐 다른 뭔가를 만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장이 구체화예요. 즉각적으로 선호나 상황이 변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거기에 반응한다. 소비자와 생산자는 그러하다. 뭐가 없다면? 가격 경직성이 없다면. 여기까지는 그냥 올만하죠. 근데 여전히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이랑 3, 4, 5문장 간의 연결고리는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어. 자, 마지막 문장. If they have motivational problem. 이게 동기부여적 문제라고 해석이 되는데 실제로 그냥 심리적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심리적. 자, 그들이 만약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falling into denial. 어떤 부인 과정에 빠지는 거야. 근데 어떤 사실을 부인하냐? 동격대. 어떤 사실을 부인하냐면 There is no demand for their product.
그들의 상품에 대해서 더 이상 수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부인한다면 내가 생산자다. 내가 비누를 만들었어. 이 비누 시장에서 안 팔려. 근데 거기서 야, 내가 만들었는데 이게 감히 안 팔려? 니네 아직 비누를 모르는 거야. 요딴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 어떻게 돼요? 시장에서 퇴출되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만약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 예를 들면 어떤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내 상품이 판매되지 않는다. 내 상품이 경쟁력이 없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처럼 동기부여적 문제가 있으면 시장이 드러낼 것이다. to them. 그들에게 종종 매우 가혹한 방법으로 that 이하를 얘가 목적어예요. 뭘 드러낼 거야?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는 걸 아주 가혹한 방법으로 드러낼 거래. 시장이 생산자에게 가혹한 방법으로 드러낸 게 뭐겠어요? 망한다는 얘기겠지. 그치? 자, 그럼 3, 4, 5, 6번 문장 연결이 됐다. 완전 경쟁 시장은 지연 전략을 쓸 여지가 없다.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개인들은 자기의 선호를 소비와 생산 모두 측면에서 즉각적으로 변경을 한다. 그래서 더 이상 나에게 필요 없다는 상품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구매를 멈추고 더 이상 이게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다른 아이템으로 넘어간다. 만약에 그 생산자가 어떤 이상한 이고나 자존심이 있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시장이 친절히 그 사람에게 너 좆댐, 나가셈 이렇게 알려줄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3, 4, 5, 6은 완전 시장,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한 그냥 일반적 설명이에요. 근데 이게 쟤랑 뭔 상관인데? 아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득이다. 정치적인 협상과 달리 경제학적으로는 아는 거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이득이다라는 문장이랑 얘랑 연결고리가 지금 없잖아.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소비자야. 마음에 안 드는 상품이 있어. 즉각적으로 내 선호를 드러낸다는 거는 즉각적으로 구매를 멈춘다는 거죠. 구매를 멈추지 않고 또 사면 어떻게 돼? 손해보는 거지. 이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학적으로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상품을 즉각적으로 구매를 멈추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상품을 판매하는 입장이라면 즉각적으로 그 생산을 멈추는 것이 이득이다. 왜? 상대방은 항상 즉각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나만 지연 전략을 쓴다고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상품을 만들었어. 소비자들이 안 사. 그럼 이거 즉각 철회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두고 지연 전략을 그럼 약간 좀 존버래. 이 짓을 하면 시장이 아주 가혹하게 널 내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래서 이 아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득이다라는 게 어떻게 굳혀야 되냐면 소비자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상품 어떻게 해야 돼? 즉각 구매 취소해야 돼. 멈춰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지불한 돈에 비해서 효용이 낮은 상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겠죠. 난 이미 이 상품이 마음에 안 들어. 난 이미 이 비누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또 사버리는 거야?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거지? 그럼 난 똑같은 돈을 내고 품질이 낮은 비누를 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번엔 마음에 안 드는 보다는 수익성이 없는 상품이겠죠. 수익성이 없는 상품은 즉각 판매를 멈춰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너에게 친절히 네 수고 알려줄 거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정치적인 영역이나 다른 전략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게 도움이 안 될 때도 있거든. 그렇지? 내 선택지를 모두 공개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협상하지 않는 게 이득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하고 있는 방위비 협상 같은 거 있잖아. 그치? 이거 트럼프가 시킨다고 해가지고 내가 바로 할게요. 바로 안 할게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국익에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영역에서 분명히 내 카드를 숨기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각하께서 숨기는 것도 잘하시기 때문에 아마 잘 숨겨서 잘 하고 있을 거야, 그 양반이. 자, 근데 시장에서는 내 선호를 숨기고 그래도 하나만 더 사주지 뭐. 그래도 뭐 하나만 더 팔아보지 라고 하면 하나만 더 팔면 수익성이 감소하는 거고 하나만 더 사면 똑같은 돈을 내고 효용이 적은 재화를 사게 된다. 시장에서는 즉각적으로 자기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문 인상. 그럼 일단 영상은 끊고 무엇?